메뉴의 전략이라는 게 있고 목적의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떤 메뉴를 먹을까? 삼겹살을 먹을래? 보쌈을 먹을래? 이거는 메뉴적인 선택 전략인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야 오늘 기분이 우울한데 비가 오는데 밥 먹을래? 술 한잔 할래? 목적에 대한 전략인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를 저는 다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성푸드 대표 맡고 있는 조성욱입니다. 야, 이게 바로 그 손정보쌈. 야, 매장이 되게 깔끔한데 네. 파사드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컬러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식이 메인이다 보니까 가장 어울리는 톤앤 매너를 서칭하다가 저희 이제 회사 기획팀 쪽에서 이렇게 제안을 줘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촬영한다고 깔아놓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항상 그 A팀입니다. 아, 정말요? 네. 야, 좋습니다.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시죠. 야, 이게 바로, 손정의 뜻이 있네요. 저희 어머님이 88년도 때부터 음식 장사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음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어릴 때 그런 영감 때문에 저도 외식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요번에 이제 아무래도 한식이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도움을 조금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김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머님 도움으로 받은 게 있어서 손으로 전하는 정 있는 보쌈. 그래서 손정 보쌈으로 네이밍을 짓게 됐습니다. 혹시 이 여사님. 저를 낳아준 어머니. 진짜 좋아하셨겠다. 이거 로고 보시고. 그렇죠. 근데 아직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은 게 아직 모델료를 못 드려가지고. 모델료가 기브앤테이크가 안 됐구나. 예,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는요. 네네. 점심 그 조명 톤하고 저녁 조명 톤하고 틀려요. 지금 불 지금 한번 켜줘 보시겠어요? 이게 일단 저녁. 예. 그래서 요걸 다 키면 전부 키면 환해졌어. 예. 지금 지금 이거. 꺼주세요. 하면은 이제 테이블 등만 꽂혀가지고 음식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일 수 있고 편안하게 술을 드실 수 있게끔 매장이 어떻게 보면 막 덕지덕지 막 이것저것 붙어 있고 그렇진 않네요. 고객들도 음식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주변이 너무 복잡하면 그쪽으로 시선도 뺏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갈하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옹고지 씨는 어떤 의미로 저렇게 포스터에. 저희가 가져가야 될 마음이죠. 음식의 맛은 옛것을 유지를 하고 대신에 뭐 시스템이나 인테리어는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자 해서 옹고지신이라는 그러니까 사자성어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급하게 매장 소개를 중단을 했잖아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자마자 지금 손님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수많은 상권이 있는데 네. 왜 종로에 1호점을 오픈하셨어요? 제가 이제 영고가 이제 영등포 물레동이다 보니까 네네. 물레동에 국한돼서 3km 안에서 벗어나지 말자라는 게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매장들이 신도림, 구로동, 뭐 영등포, 당산, 오목교 뭐 이 정도로 돼 있었는데 이게 내가 4대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거기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종로에 보쌈골목 있어요. 보쌈골목 있죠. 네, 그쪽하고 경쟁을 붙었을 때 내가 그러니까 옛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해봐야 결과값이 나오니까 그걸 해보자. 그렇게 해서 종로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야, 손정보쌈은 어떤 카테고리를 주신 거예요? 한식은 맞는데. 저희가 한식이든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가 롱런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26년도에는 이슈되는 것들이 이제 운영적인 측면이 가장 커요. 그러면은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그리고 고물가 시대에 지금 가성비까지 잡아야 되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흔한 보쌈의 고기 삼겹이나 전지나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부위가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에는 가브리살이 최고였고 보쌈을 드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무엇을 채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이게 칼국수였어요. 칼국수. 그래서 저희가 점심에는 이제 칼국수랑 보쌈 정식 세트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네네. 저녁에는 대표 메뉴는 사실은 보쌈 플러스 해물 칼국수 저희가 제시한 가격이 42,000원 수준인데 금액에
보쌈과 바다 해물 칼국수를 동시에 이용하시고 경험을 하시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시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브랜드의 그런 어려운 시기들 네. 그리고 이제 원가 코스트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소비자분들에게 일단 보쌈은 퀄리티가 좋은 가브리살로 드리고 네. 이제 칼국수도 근데 맛이 없으면 이게 받쳐주지가 않으면 이게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칼국수도 손님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니까 그 리뷰들이 네. 그 리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알고니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매콤함이 음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그 매콤한 음식을 뭘로 풀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알고니 볶음 이 키워드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소비자들은 원하는 음식이고 그래서 요거를 주방에서 3분 30초 자동 조리로 끝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그걸로 해서 저희가 점심에 알과 고니가 들어간 얼큰한 알고니 칼국수도 있고 아 이게 알고니 볶음 매콤하고 정말 야, 이게 맛있어요. 보쌈을 시키면 서비스로 나가는 거예요. 야 이게 나오면은 이거는 그쵸, 반칙이죠. 지금 요 네. 메뉴를 설명을 드리면 네네네.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가브리살이에요.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알배기 배추. 이거를 이제 매장에서 직접 절이긴 하는데 오. 저희는 이제 황금색이 띈다고 해서 황금 배추예요. 근데 여기서 손정 보쌈만의 차별성과 포인트가 뭐냐면 네네네. 저희는 12달 내내 김장김치를 먹을 수 있다. 절인 배추와 김치 속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대부분의 보쌈집에서는 네네. 고기와 배추와 무김치만 나와요. 근데 그쵸. 저희는 김치 속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커스텀 마싱을 하면 돼요. 이 배추에다가 고기 넣고 김장 속을 넣으면 정말로 11월, 12월 달에 그 집에서 담궜던 김장 맛이 요거 배추랑 같이 싸서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어요. 야. 그 11월, 12월 겨울에 하는 그 김장 진짜. 김치. 자기가 직접 원하는 양만큼 먹으면서 느끼는 그런 맛의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배추도 본사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세요. 안정적으로. 아니요, 요거는 매장에서 직접 하셔야 돼요. 매장에서 직접 네. 하시는 거고.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장에서 그 김치 상태 때문에 네네. 아무리 절인 거지만 그래도 바식성 내거나 이러면 안 돼서 저희는 이제 사실은 외식업이 원가도 중요하다 보니 네네네. 알배기 배추의 가운데 남는 것들은 저희가 겉절이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오. 배추가 버려지지 않고 네네네네. 그걸로 겉절이를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 겉절이용으로 또 준비해야 되니까. 최대한 효율을 또 높이셨네요. 그 과정에서. 그럼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가브리살 보쌈의 가장 딱 킥은 뭐예요? 지방과 살코기. 부드러운 거는 삼겹살에도 부드러운 부위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외식업을 할 때 평균치라는 게 중요한데 평균치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어느 날은 맛있었는데 어느 날은 맛이 없으면 안 되니까 언제든지 이 맛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는 부위 중에 하나가 와. 가브리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드시고 이것만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이거 추가 주문율도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시는 분들 인원수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세트가 있어서 이거 드시고 칼국수 드셔도 돼요. 매운 거는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여성분들이 그렇죠, 좋아하시니까 이거는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드시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4분 정도 오시면 요거 세트 드시고 요거 추가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주류 판매량이 생각보다 높아요. 카메라는 좀 의외로 낮을 것 같은데 약간 한식 베이스로 약간 식당 아니에요? 식사집이라는 게 있는데 네. 육류가 들어가는 키워드에서 술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보쌈은 야식 키워드잖아요. 네. 야식에 아, 술이 그렇죠, 빠질 그렇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알고니 볶음 술을 땡기게 하는 음식이잖아요. 지금 전혀 생각이 없다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약간. 뭐 어떤 것 때문에 들리세요? 가맹문이 할까? 그럼 진짜 아까 전에 주류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됐죠? 손정보쌈 종로점 기준으로 따지면 9월 달에 1월날 영업 안 하거든요. 26일인가 영업해서 1억은 넘었고요. 네네. 거기에 주류 판매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류 원장만 봐서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판매로 저희가 450만 원인가 부가세 빼고 그 정도 결제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금만. 대금만. 와,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그러면 판가로. 판가로 하면은 5천 원씩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대표님의 말씀에 공감이 조금은 안 되거든요. 경험을 지금 못했으니까. 네. 아, 술 땡기지 않아요? 아, 그 말만 그렇게 하시. 대리님? 아, 갑자기 얘기 나와가지고. 아, 아이고, 야. 한잔하시죠. 저도 여기 와서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 단순히 뭔가 제공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내 뭔가 가맹점과 연결이 된단 말이죠. 얘기가. 가맹점의 원가, 운영, 또
또 본사의 공급, 뭐 스펙에 대한 어떤 하물며 가맹 사업에 대한 어떤 생각을 손정보쌈은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설계가 된 건가요? 그쵸. 모든 게 다 설계가 돼서 움직이는 거죠. 왜냐면 저희들도 이제 물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작 단계에서 물류 이슈가 없는 걸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맹사업까지 연계를 한 거고 신규 창업은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인테리어 색톤도 화려하거나 이런 걸로 안 한 게 그냥 바꿔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꿔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떨어지게 해놓은 거예요. 메뉴의 전략이라는 게 있고 목적의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떤 메뉴를 먹을까? 삼겹살을 먹을래? 보쌈을 먹을래? 이거는 메뉴적인 선택 전략인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냥 오늘 기분이 우울한데 비가 오는데 밥 먹을래? 술 한잔 할래? 목적에 대한 전략인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를 저는 다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두 가지를 잡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운영 시간이 고객이 입장하는 시간이 빨라져요. 왜냐하면 저희도 조금 있으면 한 6시 좀 넘으면 웨이팅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웨이팅 안 하고 드시고 싶으니까 30분, 10분, 20분 이렇게 더 빨리빨리 입장하실 수밖에 없는데 가려고 했더니 웨이팅이야.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와서 기다리자.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야, 지금 이거는 요것 좀 하나 넣어주세요. 이런 재료들을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예, 이거 시키면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예. 야, 이런 게 들어가서 네, 다 넣어주세요. 저희 칼칼하게 먹죠. 여기 다대기 넣고. 그러니까 메뉴도 되게 막 다양하게 막 넓은 게 아니라 핵심적인 메뉴들만 있는데 공간도 보면은 막 또 포인트 줄 곳만 주시고 조명도 아까 되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가맹점을 위한 솔루션이자 노하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번에 보쌈 이 무김치를 한번 어머니한테 빨리 저 모델료 주셔야겠는데요? 진짜 맛있네요. 와. 칼국수도 뭐 다대기 더 요청하시면 다대기 더 드리고 육수도 리필 가능하니까 네네네. 단순하게 그냥 조금 드리는 뭐 서비스 개념이라서 적은 게 이게- 아니고 진짜 한 전골 한 냄비를 드려요. 그리고 국물이 시원할 수밖에 없는 게 꽃게 한 마리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홍합 들어가지, 미더덕 들어가지. 술이 안 땡길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요. 야. 아니 그러면 손정보쌈도 앞으로 좀 당분간 어떻게 상담은 뭐 다른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세요? 아,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획을 했고 제가 가장 잘 안다고 그렇죠, 생각해서 그렇죠. 어떤 부분에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는 즉시 해결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6호점까지 계약이 돼 있거든요. 어제 3호점이 오픈하지 않았나요? 당산역점? 아, 예. 어제 이제 당산역점 오픈하고 지금 이달 말 11월 해가지고 오픈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분간은 상담해드리면서 그걸 야 점주님께 나를 믿지 말고 현장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나를 믿고 창업을 해요? 경험해보고 느껴야 저랑 공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조금 더 깊숙한 이야기가 되니까 제 말만 듣지 말고 직접 내가 설계해놓은 거를 경험하시고서 그래야 질문들도 더 나은 질문이 나올 거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멀리서 오셔가지고 점심만 보지 마시고 저녁까지 또 보신 다음에 그러고 가셔라 그런 의미예요. 뭐 큰 뜻은 없어요. 가맹 사업을 또 이제 몇 년 또 해보셨잖아요. 그쵸? 이 대표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외부 전문가분들 해서 직원분들 교육시키셨잖아요. 아, 예. 이런 것들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본사가 성장하는 어떤 되게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되게 찾아서 많이 해주셨잖아요. 제가 다른 데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건 출산이다. 임신하는 기간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준비하다가 오픈한 날 출산이고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거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해 보니 점주님이 매장에 계시고 안 계시고에 따라서 음식의 온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손정보쌈이라는 아이를 출산을 했으면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같이 키워줄 수 있는 분들을 찾다 보니까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아 그러시냐 저러시냐 얘기 들어보고 직업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럼요. 근데 최대한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건 저희 역할인 거고, 보쌈도 저는 매장에서 삶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솥도 작은 거 드려요. 큰 거 안 드려요. 자주 삶아라. 근데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소를 시켜주냐면, 저는 이게 분말로 고기를 삶아요. 다른 야채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요.
그냥 고기 넣고 분말만 넣으면 보쌈이 삶아져요. 40분, 50분 만에. 그리고 알고니 볶음 얘는 분말 한 숟가락 넣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넣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육수 바지락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물 황태 들어가고 했지만 농축액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물만 희석하면 돼요. 근데 이 정도도 관리가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다 해놨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운영하실 분을 찾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놓으시고 이제는 이제 점주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쵸. 나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이 보실 때 이 손정보쌈을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좀 이상적인 가맹점주님의 모델이 있나요? 그거를 뭐 제가 제한될 수는 없죠. 제한될 수는 없는데 지금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있어요. 생활이 됐든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네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거는 혹시 옆에서 도와주실 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금적인 게 아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장사라는 게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직원이 안 나오고 하면 이거를 서포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문 닫을 수는 없고 그래야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편이에요. 야, 이거는 처음 들어보네. 동반자가 옆에 이제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를 또 외로운 사장님들의 현실을 빗대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예전에 뭐 중국집부터 해가지고 지금 10몇 년을 해왔는데 저도 사람 빵꾸 나면 동생 와라, 엄마 와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고. 야, 근데 이게 아니, 떠서 와. 아, 야, 어휴, 야, 이게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이게 참 이게 주리 방송인지 몰랐네. 메뉴가 음주 이렇게 방송인데. 대표님께서 지향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상권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데이터는 없어요, 저희도. 아직까지는? 네. 그러긴 하는데 지금 저희가 9월 달에도 1억이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순수하게 이제 홀매출이에요. 배달을 아예 예,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고. 아, 포장은요? 포장도 못해요. 워낙 홀을 예, 이쪽에서 집중하고자 그러다 보면 실수가 생기면 그걸 응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배달이 아니고 포장인데 거기에 새우젓 하나만 빠졌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시도를 잘 못하고 있는데 얘의 장점은 점심 장사가 되고 저녁 장사가 돼요. 그리고 심야 장사도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톤다운 시킨 것도 있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저희가 주문 안 한 뭐 문어 슬라이스도 있고 부침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드 메뉴들이 있어요. 메뉴들이. 그럼 저는 이게 보쌈집이라도 보지만 한식 주점으로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권에 따라서 영업시간을 조정하면 되고 보쌈은 야식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늦은 손님 받을 수도 있고 이게 포장 배달도 가능해요. 그리고 배달이 사실은 별로 좋진 않잖아요, 마진이. 근데 이게 25,000원짜리 이하는 사실은 차포 떼고 뭐하고 하면 별로 남는 게 없는데 그래도 얘는 이제 가격 제시하는 덩어리가 금액이 있으니까. 4만원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충분한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쌈 브랜드도 많고 한식 브랜드도 많잖아요. 프랜차이즈 창업에 여러 선택지들은 많은데 만약에 대표님이 가족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가족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지. 팔각도는 200개 매장에 출점하면서 제 지인 창업이 없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고 그 얘기하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지인들 못하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인이 창업하는 순간 나중에 관리가 안 돼요. 직원들도 관리가 안 되고 본인이 선택한 건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됐을 때 원망이 들으니까 그것도 싫었고.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초반에 하셨던 분들은 돈 많이 버셨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내드릴 걸라는 생각도 해요. 제가 보쌈을 선택한 거는 생각보다 경쟁이 많지가 않아요. 이 시장이. 그래서 손정 보쌈 말고 보쌈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키워드 값이. 요번에도 지금 자취자 인터뷰부터 해가지고 인터뷰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제가 잘라서 그분들이 인터뷰 요청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보쌈과 칼국수에 대한 키워드 값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잘하는 사람 누구야? 봤더니 손정보쌈은 조성욱께 그거 하고 있네? 그래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분명히 키워드 값은 있어요. 여기에서 누가 어떻게 정말 잘할 것이냐인데 본질은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 본질은 음식 맛인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는 뭐냐면 방금 조리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쌈 매장에서 삶아야 돼요. 삶지 않으면 맛은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주변 지인들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용해 보시고 그러고
되면 상담해 드린다고 해요. 야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냥 하세요가 아니고 상담한다고 해요. 그럼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술 한잔 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수중 많은 아들 한 명을 보고 계십니다. 꼭 굳이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네. 오케이, 좋았어요. 엄마, 조만간 입금할게. 뭐, 이거면 되지 뭐. 좋았어.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또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 직장인분들에게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기운 내시고 공부하시고 노력하셔가지고 잘 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그냥 되신 거 아니고 정말 노력 많이 하시고 고민하셔도 되는데 노력하시고 공부해보시면 정말로 좋은 음식점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뭐 기회를 통해 가지고 가맹 점주님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데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주인이 있으면 음식의 온도가 달라진다고. 그런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